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류망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선투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소폭 하락했고요. 코스닥, 금리, 환율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뜨거운 K 컨텐츠주 100조 시대 연다. 내년에 시가총액이 100조가 될 것 같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21개 업체가 총 6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NC소프트, 넷마블, 빅히트, 카카오 게임즈, 펄 어비스, CJ, E&M 이런 회사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터테인먼트, 게임, 드라마, 웹툰은 컨텐츠 산업이면서 4차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DNA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인에게는 이런 감성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6, 70년대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죠. 즉 한국인에게는 어떤 끼가 있습니다. BTS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에서도 로봇 농업 시대에 막을 올렸다. 자, 2시간 걸리던 그 왕겨 살포 작업 자율주행 로봇이 15분 만에 척척 자동화 접목한 스마트팜 확산. 왕겨를 뿌려주긴 하는데 이것은 농업은 아니죠. 제가 보니까 닭을 키우는 양계장이니까 이것은 로봇 축산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2시간이 걸리는 일을 15분 만에 하기 때문에 8분의 1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로봇은 효율적이고 월급이 없으며 24시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가도 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로봇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포스코의 50년 제철 보국 이어받아 소재 보국. 포스코 케미컬이 K 배터리 세계 1위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포스코는 기업의 이념이 쇠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 좋은 일을 한다. 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터리 소재를 잘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포스코가 수소와 함께 배터리 소재를 생산을 합니다. 아주 좋은 선택이고 이로써 LG화학과 삼성 SDI도 시너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나라에 있고 또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죠. 한국이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에서도 세계 1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950가지 업무 로봇 처리, LG전자 월 2만 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자, LG전자에서는요, 500개 업무를 로봇이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일들도 로봇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합치면 950개 업무인데 네, 월 2만 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로봇이 요즘에는 어떤 단순한 그런 물리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이죠. 그런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까지도 로봇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로봇에 대한 수요는 전 산업의 전방위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가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네이버 아시아 IT 생태계의 큰 그림을 그린다. 자, 미래에셋과 함께 1조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요. 올해 동남아의 최대 중고모를 이어서 인도판 배달의 민족에 1629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온라인몰, 헬스케어, 유통 이런 쪽에 앞으로 3년간 5천억 원 이상을 베팅한다고 하는데요. 자, 네이버가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IT 기업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LG생활건강 목표 주가 200만 원 나왔다. 네, 현재 159만 원이고요. 이전 고점이
지금 가격이 159만 원이고 이전 고점이 160만 7천 원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고 하니 대단하고요. 한국의 화장품이 세계 1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 오나 종합상사 빅5 들썩인다. 삼성물산과 LG상사 이런 곳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대 초호황이 재현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는 세계 경제가 멋진 V자를 그리기를 기대합니다. 자, 상암 롯데몰 개발 급물살 2025년도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골목 상권 보호 논란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었었는데요. 2022년에 착공을 하고 2025년에 완공을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5년 정도가 남은 것 같고 이 DMC역이 서울 서북부의 굉장한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020년 아파트 브랜드 종합 순위가 나왔습니다. 1위가 힐스테이트, 2위가 자이, 3위가 레미안입니다. 4위가 푸르지오고 5위가 롯데캐슬이네요. 네, 보니까 레미안이 그 3위로 밀렸더니 놀랍고요. 자이가 2등인 것도 대단합니다. 자, 모든 아파트 브랜드가 대기업 브랜드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우방, 한신, 신한 등 이런 독자적인 건설사는 다 사라졌죠. 그만큼 건설업은 흥망성쇠가 큰 산업으로 보여집니다. 네, 호황기에는 큰 돈을 벌지만 또 불황기에는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건설업으로 보여집니다. 자, 공공임대 가족 늘면 더 넓은 곳으로 옮긴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급 면적은 가구원 수에 비례하고요. 1인 가구는 전용 26제곱미터, 2인 가구는 36에서 46제곱미터, 뭐 4인은 56제곱미터, 네, 3, 4인은 66제곱미터, 4인 이상은 76제곱미터가 됩니다. 4인 이상도 76이나 84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최대치가 33평이 되는 거죠. 네. 자, 요즘 이런 4인 가족이 33평 아파트에 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방이 3개인데 그 중에 작은 방 2개는 사이즈가 성인이 쓰기에는 좀 협소하고 또 방 하나 정도는 옷방이나 창고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정부에서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들은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대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통계청도 더는 못 봐주겠다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사실과 많이 왜곡되는 사례가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정확성이 사라진 통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잘못된 통계는 10년, 20년 후에도 역사를 왜곡시키고 금전적인 큰 손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집값이 난리가 났다. 1년 새 세종 41%, 대전 16%가 뛰었다. 네, 충청권이 좀 많이 올랐네요. 제주 빼고 다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제주도 상승세에 돌입을 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세종, 대전, 경기도, 울산 뭐 이런 곳들이 많이 올랐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의 부족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세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빵집에서 밀가루 1,000원, 인건비 1,000원, 그리고 소득세 1,000원으로 빵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3,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밀가루 가격을 500원 올리고 인건비를 500원 올리고 소득세를 500원 올리게 되면 원가가 4,500원이 됩니다. 결국
이 빵은 3,000원 이상이 아닌 4,000원 이상에 팔려야 빵집 주인에게는 손해가 아니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말씀드린 밀가루는 취득세고요. 인건비는 보유세고요. 소득세는 양도세입니다. 결국 세금의 증가는 빵을 사는 사람이 내야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상승률 톱을 보면 서울이 없죠. 네, 지금 아직까지도 뭐 서울 투자에 미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서울은 이미 3, 4년 전에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을 빼면은 경기도와 인천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내년에는 경기도와 인천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유는 지방에 비해서 오히려 굉장히 싸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백신 접종 스타트, 주한미군 내년 1월에 백신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판명이 나면 전 세계에는 안도의 심리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멋지게 반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풀린 돈으로 자산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증시의 힘, 개미 대해부, 금융위기 후 V자 반등 학습 효과, 개미들 공포장에서 뚝심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 때 오히려 개인은 많이 매수를 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대단히 멋진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암울한 상태에서 내 돈을 위험 자산인 주식에 넣는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반면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일을 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로소득은 거저이고 노동소득은 가치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로소득은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나의 그 거금을 넣고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은 결코 거저가 아닙니다. 자, 부동산세 부담 줄이고 서울의 재건축을 확 풀 것이다. 네, 전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원순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시장님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용산과 여의도 개발의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 BMW도 출격, 전기차 고객은 설렌다. 내년에 국내 전기차 시장에 10여 개의 신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와 배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장이고요. 크게 성장할 그런 시장입니다. 자, 내년에 2차 전지주 3차 랠리를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삼성 SDI와 에코 프로비엠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집을 몇 시에 샀나 별걸 다 조사하는 부동산 원. 집을 몇 시에 샀는지가 왜 궁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소명 자료 다 내셔야 되고요. 여기 뭐 좀 부족한 서류를 내시게 되면은 벌금이 3천만 원입니다. 네, 엄청나죠? 자, 매입 임대 공실률 10%가 넘자 정부가 뒤늦게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월 소득 기준이 525만 원에서 613만 원으로 감소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급되는 주택이 빌라입니다. 국민은 아파트를 원하지 빌라를 원하지 않죠. 자, 휴먼시의 삶에는 휴거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요. 휴거의 의미는 휴먼시아 거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전세를 떠도느니 집을 사고 보자 11월에 거래량이 쑥 늘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뭐 취득세도 높고 뭐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자, 전세를 떠도느니 집을 사자 2021년도의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갱신권을 써도 2년만 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서울의 가격이 싼 곳과 서울 출근이 가능한 경기도 지역의 저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중대형 아파트 청약 건축 서울 200대 1이라고 합니다. 자, 소득이 늘면 1인 사용 공간이 커지죠. 25평, 33평 아파트에 혼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70평 아파트에 부부만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만 경제 성장률 29년 만에 중국을 추월해서 방역이 경제다. 네. 자, 대만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대만은 한국에 비해서 인구가 절반 정도인데요. 확진자 수는 60분의 1이고요. 사망자 수는 80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방역에 성공한 나라는 대만입니다. 네. 대만은 2021년도에 크게 성장할 나라고요. 한국의 라이벌 국가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선티원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